A7입니다. 가솔린 모델이 아니고 50TDI 3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고요. 처음 등장을 했을 때 그 독특한 디자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은 패스트백 형태의 차량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충격적인 느낌은 아니고요. 전면부의 그릴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소나타 센슈어스에서 봤던 그릴을 조금 크게 가져가고 범퍼 하단부도 약간 입이 이렇게 딱 벌어져 있는 듯한 느낌, 공격적인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그널은 무빙 타입으로 적용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돼 있어서 야간에 시야가 굉장히 좋다고 하죠. 아우디의 라이트 기능은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도어를 열면은요, 건락으로 하면 헤드램프가 근사하게 펼쳐집니다. 본닛 위의 주름은 날카로운 선과 면들을 강조하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하단부의 마무리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립 스포일러 형태를 띠고 있는 프론트 스커트의 디자인이 저는 인상적으로 다가오네요. V6 디젤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967cc고요. 최고 출력은 286마력에 토크는 63.2입니다. 8단 팁트로닉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처음 등장했을 때는 물론이고 지금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사실 페이스리프트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적어도 디자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보더라도 정말 인상적인 디자인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유려한 루프라인과 C필러 쪽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 라인이 고풍스러운 클래식카의 느낌도 나면서 또 스포티한 느낌도 10분 살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휠 타이어는 20인치가 채택이 되어 있고 타이어는 지금 피제로를 쓰고 있습니다.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휠 베이스가 넉넉하기 때문에 고속에서의 안정감 좋은 편입니다. 후 측면에서의 느낌이 이전보다 확실히 많이 다듬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C필러 끝면하고 테일램프가 만나는 이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앞쪽부터 뒤쪽까지 날카롭게 흐르는 이 선과 면들이 정말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프론트의 범퍼는 에어로 다이나믹도 충분하게 고려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로커 패널을 약간 두툼하게 가져가면서 바디 컬러랑 일체감 있게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이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테일램프의 형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무빙 시그널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살짝 이 립 스포일러가 보이기도 하는데 가변형으로 속도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은 말씀을 드리면 A7 정도고 3리터 디젤 엔진인데 머플러가 지금 이미테이션으로 꾸며져 있고 이게 지금 머플러 아니거든요. 운전석 뒤쪽으로 이쪽에만 머플러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단으로 한번 보일까요? 이렇게 한번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에만 싱글 타입으로 지금 머플러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안정감 그리고 날카롭고 스포티한 느낌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으로 작동하고요. 여기에서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속도도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이 나름 또 패스트백이다 보니까 여유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높이가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안쪽을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길게 LED 형태로 조명도 꼼꼼하게 갖춰주고 있네요. 바닥 부분을 살펴보시면 아우디가 전통적으로 이런 잡는 부분들, 그립 같은 경우 참 꼼꼼하게 잘 만들어주죠. 그리고 바닥에도 공간이 여유가 충분히 있고 펑크 수리킷도 꼼꼼하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측면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12V 파워 아울렛도 준비가 되어 있고 금속으로 고급 세단답게 금속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위쪽에서 버튼을 누르면 되시고요. 부드럽게 작동을 해줍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날렵해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립도 좋고 무게감도 약간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도 핸들의 스마트키 버튼은 음각 형태로 뒤쪽에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앞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소프트 크로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약간 늦게 작동을 하는 것 같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은 블랙 원톤의 차분한 느낌이 들고요. 헤드레스트를 포함해서 이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까지도 패스트백 형태인데 비교적 헤드룸을 잘 확보해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멋스럽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이나 이 소재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잘 꾸며주고 있고, 특히나 이 우드 인레이가 예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맵 포켓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사용할 때 이 공간이 나쁘진 않은데 사용할 때 이렇게 편리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이쪽에서 레버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B&O의 사운드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부분을 보시면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도 적절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레버를 잡아 당기시면은 본닛을 여실 수가 있고, 이쪽에도 히든 타입으로 숨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지갑 같은 거나 개인 소지품들 보관하시기 참 좋은 공간입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이 측면에도 보시면 센터 터널 측면이 가죽으로 이렇게 쭉 마무리가 되어 있죠. 스티치도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인 실내의 스포티한 느낌 그리고 고급감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보시면 미세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참 편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가죽의 질감, 많이 닿는 부분이 질감이 굉장히 질기게 잘 되어 있어서 내구성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안장이 특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통풍과 열선 기본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헤드레스트도 참 편했는데요. 높낮이도 조절되고 앞뒤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맞출 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날렵한 선들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예, 디젤 엔진이지만 이 3리터 디젤 엔진 3.0 TDI가 상당히 마일드한 편이거든요. 엔진 회전 질감이.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엉덩이 쪽에 약간 잔진도움 같은 게 올라왔는데 그런 것도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클러스터는 풀 디지털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해상도가 높은 편입니다. 양쪽 끝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료 게이지하고 온도가 눈금으로 표시가 되고요. 가운데에는 풀 디지털 타입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버추얼 뷰가 버추얼 콕핏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을 이렇게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는 아우디가 정말 선두 주자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UD가 지금 화면에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요. 폰트도 적정하고 또 해상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거의 9,900인가요? 1억에 가까운 차량 가격이기 때문에 당연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이고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 그러면서도 각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느낌들 좋습니다. 타공은 안 돼 있지만 가죽의 질감이 좋은 편이라 그립 좋고요. 스티치가 조금 두꺼운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필러 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벤틸레이션이 될 수 있게 송풍구가 나와 있고, 블라인드 스팟은 아웃사이드 미러 요 끝부분에 까맣게 표시된 부분에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이 라인이 쭉 연결이 되면서 일체감이 좋고요. 여기 보니까 시트를 2개까지, 조금 진한가요? 이렇게 하면 빛을 가리면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버튼이 이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일체감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지금 버추얼 콕핏 컨트롤을 할 수 있게 기능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과 전화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단 팁트로닉은 이렇게 패들 시프트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반응이 굉장히 빠릿빠릿해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아우디도 이 스틱 타입으로 크루즈 컨트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턴스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본 적용이 돼 있습니다. 에어벤트의 느낌은 약간 히든 타입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얇게 쭉 뻗어 나가면서 히든 타입으로 하나, 둘, 세 개가 뚫려 있습니다. 물론 이쪽까지 하면은 4개 뚫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일체감을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콕핏이 보시면은 약간 수직으로 뚝 떨어지면서 평평하게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뻗어주고 있기 때문에 입체감 있는 느낌을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햅틱 타입으로 작동을 하는데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기본 기능은 나쁘지 않은데 인터페이스는 조금 더 개선돼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모두 연동은 되는데 연결을 하실 때에는 무선으로 안 되고 유선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래쪽으로의 화면이 있는데, 좀 반사가 되나요? 아래쪽의 화면은 공조장치에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이기도 한데 더블 타입으로 모니터를 가져가고 있죠. 이쪽에서는 인포테인먼트랑 차량의 기본적인 기능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공조장치만 컨트롤할 수 있게, 이런 아이디어는 뭔가 좀 시각적으로도 차별화를 두고 조작할 때 직관적인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통풍하고 열선 시트는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니까 두 개 다 동시에 작동이 가능하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 스티어링의 열선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하고 360도 파노라마 뷰를 보여주는 카메라 기능, 그리고 기본적인 볼륨 컨트롤하고 이 트래킹 기능은 이쪽에서 다이얼 타입으로 전통적인 방식을 남겨놨습니다. 요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8단 팁트로닉은 SBW 방식인데 이 스틱이 굉장히 짧고 마치 마우스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조작감 아주 좋았고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지금처럼 깔끔하게 이 커버링이 가능하고요. 안쪽에 두 개 고정할 수가 있고 시거잭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암레스트는 전체적으로 센터 터널이 높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안쪽의 공간은 썩 넓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 그 옆에 있는 공간 정도가 수납으로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조명도 LED 타입으로 있지 않았고, 뒤쪽에 보시면 유심 칩이랑 SD카드 그리고 USB 단자 2개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석 수납 공간은 여기서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밑으로 수평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안쪽 공간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깊이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활용 측면에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뒷좌석 공간입니다. 프레임리스 도어가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산뜻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도어 패널의 디자인이나 이런 소재들은 앞하고 같습니다. 고급스럽고 일체감이 좋죠. 뒷좌석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리스 도어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유리가 끝까지 안 내려가는 거는 못내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닥 부분은 좀 파여있는 편이기 때문에 발 공간에 부족함은 없는데 턱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헤드룸이 의외로 좀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서도 조명 같은 것들은 LED로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암레스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작동이 되고, 기본적으로 컵홀더 같은 것들도 여기에 이렇게 수납이 될 수 있게 숨어 있고요. 이게 굉장히 텐션이 좋기 때문에 잡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공간이 있는데 넓기는 한데 이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쪽에 한번 제가 타보겠습니다.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반 정도, 3개까지 들어가고요. 다른 차량들처럼 이 뒤쪽을 이렇게 팠으면, 등받이 안쪽을 팠으면 조금 더 들어갔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무릎 공간이면 부족한 것 같진 않습니다. 에어벤트 2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차량은 4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뒤쪽, 조수석 뒤쪽 각각 온도랑 바람의 세기, 이런 포지션들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USB 충전 단자가 2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죠. 그리고 C거잭, 보통 12V 파워 아울렛을 준비하는데 특이하게 C거잭을 또 준비를 해놨네요. 역시 햅틱 타입으로 조작이 가능한데 이 딸깍딸깍하는 느낌이 아우디의 과거 그 전통적인 푸시 타입 버튼의 딸깍거림을 햅틱에서도 굉장히 유사하게 구현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여드려 보면은요, 운전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날렵한 선들이 각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쭉쭉 뻗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실제보다 넓어 보이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 중심의 콕핏은 다시 봐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요. 그리고 고급 차량답게 B필러 쪽에도 안쪽에 이렇게 에어벤트 송풍구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죠.
썬루프는 완연한 파노라마 타입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오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전달을 해 줍니다. 사실 이 루프라인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큼직한 썬루프가 유리로 돼 있으니까 그런 점은 개방감이나 실내의 어떤 덜 답답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50 TDI입니다. 국내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아우디의 대표적인 차량이고요. 패스트백 형태의 이 멋스러운 디자인은 다시 봐도 정말 인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0 TDI를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양들이 또 최신화됐는데요. 일단 도심에서 주행을 해봤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가 조금 하드하거나 부담스럽거나 뭐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편안함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도심에서 주행할 때 그렇다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알고 좀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으로 그래도 이 친구가 또 디젤이잖아요. 그래서 복합연비가 10.6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고속도로가 10.7? 아무튼 도심주행, 그 다음에 복합연비, 고속주행 모두 10km대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극 초반이냐 점 몇이냐 뭐 요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실제 운행을 해보니까 지금처럼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9.3에서 10.1 두 자리를 꾸준하게 유지해주지는 못했습니다. 3.0 TDI 엔진은 뭐 세계적으로도 검증받은 엔진, 대표적인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3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신호 대기에 주정차시나 도심에서 좀 혼잡한 구간을 다닐 때에도 웬만한 그 2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보다 조용합니다. 굉장히 좀 마일드한 느낌이 들고요. 회전 질감도 부드러우면서도 편안한 그런 느낌 잘 전해주고 있고, 아시겠지만 A7이 조금 디자인이 멋스러운 차량이다 보니까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풍절음이라든가 이렇게 시끄럽다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도심 주행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좀 조용하고 정숙한 느낌,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 루프라인이 굉장히 유려하게 쫙 뻗어나가 있어서 실내에서 헤드룸이 조금 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계신데요.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이제 낮게 설정을 할 수 있어서 높낮이 조절의 이 폭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키가 작아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지만 키가 좀 크신 분들이 이 차를 운행을 하셔도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8단 팁트로닉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 변속 타이밍도 굉장히 빠르지만 의외로 변속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빠릿하면서 충격이 적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행할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뒤 모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코너링에서의 유연함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낮고 긴 차체,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죠. 그런 차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 고속도로에서의 안정감은 조금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50 TDI, 그 아우디 폭스바겐의 3리터 디젤 TDI 엔진은 뭐 세계적으로 검증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엔진 중에 하나입니다. 286마력의 토크가 63이기 때문에 일상주행에서든 지금 저는 다이나믹 모드로 주행을 좀 해보고 있는데 조금 과격한 드라이빙을 즐기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단 팁트로닉이 그 3.0 TDI 엔진하고 매칭을 이루면서 조금 더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는데요. 도심에서 부드럽게 타실 수도 있고 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조금 시원시원한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초반보다 담력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고요. 꾸준하게 담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느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전체가 이중접합 차원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측면에서의 풍정의 음이라든가 이 하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인치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타이어 마찰음, 노면 소음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프레임리스 도어의 특성상 일반 도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음 진동, 특히 이 소음을 잡는데 조금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기준 이상의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또 엔진 회전 질감이 3리터 TDI 엔진이 마일드한 것 같지만은 나름 또 카랑카랑 하거든요. 그리고 배기는 듀얼로 좀 오픈 타입으로 뚫려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엔진 회전음에서 들려오는 기분 좋은 질감 덕분에 고속 주행을 할 때의 만족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B&O의 3D 서라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잠시 한번 들어보면은요. 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안 들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량에서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음에서의 해상력도 좋고요, 극고음으로 올라갔을 때도 해상력이 전체적으로 좋고, 이 고음과 저음, 중음의 편차라든가 이 조합이 뭉개지지 않고 각각의 사운드를 내주면서 조화롭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뭐 어찌 보면 거의 1억에 가까운 9천만 원이 넘는 차량 가격을 감안을 해보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구성과 세팅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지금 스틱 타입인데요, 앞에를 보면서 전방의 시야를 뺏기지 않으면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민감도도 좋은 편이고, 특히나 이 가속보다는 감속이 조금 스무스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최첨단 기능에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테스트 드라이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뭐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극한으로도 제가 차를 몰아붙여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는 약 11.5 정도를 유지를 해줬고요. 뭐 짧은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에코 모드로 해서 발끝 신공을 조금 발휘를 해봤더니 13.5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은 지금처럼 아웃사이더 미러 요 안쪽에 보시면 까맣게 돼 있고요,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A필러 쪽에 있는 것보다 약간 뒤에 있어서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보이시죠? 이 정도면은 저는 뭐 시인성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량 루프라인이 날렵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시야가 좀 안 좋을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는 시트 포지션하고도 연동이 될 것 같은데요,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들보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쪽에 보이는 시야, 그리고 A필러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프레임리스 도어도 한몫을 하는 것 같고, 아웃사이드 미러도 지금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통으로 그냥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시야가 좀 시원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쪽도 그렇지만은 이 측면에서의 시야가 조금 더 넓게 느껴지다 보니까 답답한 느낌은 없었던 것 같네요. 쿼트로 때문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셰시 밸런스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평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코너링을 했을 때, 그리고 과격한 드라이빙을 했을 때, 와인딩 로드를 헤쳐나갈 때의 느낌이 뉴트럴에 가까운, 스티어도 그렇게까지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뉴트럴에 가까운 코너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래서 A7을 타는구나, 이래서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차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사람마다 조금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가솔린 차량보다 오히려 이 친구가 기준속도 한 100에서 150, 160 요 정도 달리면은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이 3리터 TDI 엔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속주행이 많으신 분, 뭐 계속해서 제가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연간 주행 거리가 3만 킬로를 넘고 도심 주행이 약 한 20-30% 밖에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스티어링의 반응도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편이고요, 보타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만 날렵하고 안정감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 주행 질감도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화려한 느낌, 유려한 디자인,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넘어보더라도 물론 뭐 앞뒤 모두 멀티링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다가오지만 서스펜션의 세팅이나 셰시의 강성 같은 것들도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느낄 수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정숙성 측면,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이런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달려나갈 때에 치고 나가는 느낌이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불안하면서 체감 속도가 높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차는 굉장히 정숙하고 안정감이 있고, 그러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구현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확실히 높은 것 같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민감도도 조금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코너링을 가져가 보더라도 충분하게 잘 버텨주기 때문에 자꾸 저도 모르게 이 가속 페달에 힘이 들어가는 거는 이 차만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급격한 차선 변경을 하더라도 고속에서요, 그 안정감이 상당한 편인데요. 셰시에서의 느낌, 그리고 서스펜션과 셰시와의 이 매칭에서의 느낌 때문에 더욱더 안정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